자, 오늘 조립했던 컴퓨터인데 이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품이 전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140mm 쿨러예요. 굉장히 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제 똑딱이로 열리는 방식이고 상단도 똑딱이로 열리는 방식이고 뭐 4열까지는 안 들어가고 3열까지만 들어가는 구성이긴 한데 손님이 주문하셔갖고 조립을 해봤는데 조립 편의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노트북을 할 건데 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긴 하는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 뜯어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레노버 노트북이고 뒷면도 다 뜯어서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메모리를 꼽으셨는데 인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 따로 주문을 하셨고 기존 메모리가 DDR3 4기가거든요 4기가 제품이고 중고 메모리 샀어요. 새 거는 없으니까. DDR3 12800짜리 8기가짜리입니다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된 게 이거 저전력 메모리를 꽂아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할 거예요. 24,000원? 이렇게 다 뜯어갖고 이것까지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인식이 안 되시니까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메모리 금액은 제가 택배비까지 2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000원 그대로 하고 윈도우 세팅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셔서 윈도우 세팅까지 진행해서 이건 출고를 할 거고요. 바로 되는 줄 알고 이제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제가 노트북 메모리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은 예전에는 액정도 갈고 이거 다 했는데 요즘은 일이 좀 밀리다 보니까 좀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PC3L이라고 있고요. 보통 저전력 메모리라고 온라인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용은 그걸 확인하고 꽂으셔야 돼요. 이분이 당근에서 메모리 사셨다 그랬는데 돈만 날리는 거죠. 이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 알고 구매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보통 잘 모를 수 있죠. 이거 다 해갖고 오신 거라 메모리 교체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안 받았어요. 사실 노트북은 뜯는 게 일이다 보니까 조립을 또 할 건데 마이크로닉스 케이스처럼 또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벤티 D2000이라는 저희가 출고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통 다 진행을 합니다. 이제 보통 시내 벤치하고 파스 정도 돌리고 이제 요거를 카페에다 다 남겨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그렇게 딱히 문제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립만 잘 되면 출고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나가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오늘 조립해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좀 고사양입니다. 4080 슈퍼까지 들어가는 제품이고 그래픽카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고 요즘 용산에 그래픽카드가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주문하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루스 엘리트 메인보드에다가 조립을 할 거고요. 요 CPU는 7800X3D고 요거는 T크리에이트라는 제품이고 팅그룹에서 나오는 메모리입니다. 이건 튜닝 메모리여가지고 이제 클럭을 메인보드에서 설정해주면 6000까지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제가 이 T크리에이트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6000짜리 CL38짜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팅그룹 5200 클럭짜리가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상 그거 쓰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격이 쌀 때야 상관이 없는데 5600보다 더 비싸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를 안 쓰고요. 사실 뭐 저는 5200짜리는 잘 안 썼습니다. 초창기에 5600 꽂고 문제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쓰고 있고 인근에서 보통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조절을 또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5600으로 세팅을 많이 해서 나가기도 했고 5200짜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6000짜리를 보통 AMD 시스템에다가 물려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메모리에 좀 민감하시거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클럭이 좀 높은 게 좋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딱히 뭐가 문제 있어서 이제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5600을 많이 쓰고 있고 초창기에는 패트리어트, SN코어, 팅그룹, 마이크론, 삼성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막 써봤는데 그래서 종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5200, 4800, 5600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서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조율하면서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고 TM5도 항상 5주기까지 돌리고 이렇게 출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서 그냥 5600 꽂고 정상적으로 보통 프로그램 돌려서 잘 되면 출고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동네에서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듀얼 타워 공랭에다가 또 할 건데 그 잘만해서 제품 보내준 것도 있는데 지금 잘만 거를 찾으시는 분이 없어갖고 그거는 따로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이제 서린에서 유통하고 있는 피어레스 어세신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듀얼 타워 다는 방식인데 쿨러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다는 방식이에요. 요게 지금 듀얼 타워 38,000원대여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요거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이걸로 조립해서 요거는 출고를 할 거고, 이 케이스는 벤티 D200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전면은 저희들이 보통 흔히 보는 타워형 케이스로 되어 있고 전면 143개가 들어가 있어요. 조립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금액이 일단 7만원대다 보니까 요 금액대에서는 이제 불편한 점이 용소가 또 잘 안 되는 금액대잖아요.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3열 순행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단 포트는 USB 3.0이 2개, C타입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LED는 작동이 안 되는 버튼입니다. 개인적으로 없는 버튼을 이렇게 추가로 만드는 거는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일단 없어요. 아래쪽에는 타공이 안 돼 있어요. 이 방식은 타공이 돼 있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고, 제가 한번 조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선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메인보드 이쪽에 연결할 때는 괜찮고 상단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많으니까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하고 없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먼저 조립했던 메인보드가 여기가 없더라고요. 두 개가 없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선이 짧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짧아갖고 M 사이즈 보드 같은 경우는 상단 말고는 하단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방식은 사실 몰렉스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데 이게 전용 쿨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쿨러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 후면에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꼭 저 쿨러로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잭이 여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뒤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선이 저 쿨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후면 쿨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끔한 블랙을 찾는 분들이 이제 사용할 만한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택배를 타고 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되거든요. 용산에서 이제 물건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는 저게 상당히 스트레스기는 해요. 저것 때문에 반품을 할 수도 없고 케이스 겉에가 너무 더럽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드릴 때 좀 미안한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이걸 좀 실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있고, 용산 외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 택배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130만원대인데 이제 AMD 5600에 4060 Ti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조립만 해서 나갈 거고, B550 중에 상급을 좀 썼어요. 그래픽카드가 PCIe 4.0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다 보니까 처음에 요청하실 때는 이런 B450 보드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고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거 괜찮으면 550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550으로 변경을 해서 출고를 하는 거고, 제품을 짜오신 분들 거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따로 수정은 거의 안 해요. 쿨러마스터 거 하셨더라고요. 650W. 저희는 이제 쿨러마스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건 따로 구성을 하시면 다 주문 넣어서 합니다. 빨리 해가지고 이것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메인보드 불량인 줄 알고 교체를 다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인 것 같고 CPU가 불량인 것 같습니다. i9 9900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들어있던 8700K는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중고 84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크게 사용하는 게 없고 간단한 롤이나 뭐 이 정도 게임 한다 그래서 8400, 9400이 조금 더 비싸고 8400이 금액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8400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CPU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8400도 8만원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간단한 뭐 접촉 불량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엔 CPU까지 교체를 하게 됐네요. 이게 보드는 요거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요걸로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테스트용 보드가 없어갖고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얘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게 CPU가 나가는 바람에 AMD처럼 계속 CPU가 나오거나 보드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되거나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좀 괜찮을 텐데, 인텔 같은 경우는 중고 CPU 금액도 어느 정도 높아요. 꽤 높은 편이라 이게 소켓 놀이 때문에 중고 CPU가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i5 8400이라고 찍혀있고 i7 8700K 결국엔 요 분량이네요. CPU들이 확실히 옛날 대비 분량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드리면 되고, 보드하고 CPU를 세대별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딱 8세대 9세대 보드만 딱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